여러분, 혹시 옆집 텃밭은 터질 듯이 열매가 맺히는데 내 밭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씨앗을 심고 똑같이 물을 주고 심지어 더 비싼 영양제까지 듬뿍 주었는데도 결과가 달라서 좌절했던 경험, 식물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곳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난 후에야 영양분을 주며 부랴부랴 관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농사, 텃밭 가꾸기, 심지어 베란다 화분 가꾸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진짜 기적은 씨앗이 흙에 닿기 전 바로 기초에서 결정됩니다. 상식처럼 여겨졌던 비료 주기의 환상을 깨부수고 역대급 풍작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토대를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흙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토양의 기초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위대한 농부들은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흙 자체의 건강함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그저 식물을 세워두는 지지대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농업과 가정 원예가 마주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내리는 토양은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과 균류, 그리고 수분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의 생태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느냐가 훗날 식물이 열매를 맺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뼈대와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대한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10가지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토양을 생명의 요람으로 바꾸는 마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화학비료의 달콤한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심기 전이나 심은 직후에 고농축 화학비료를 잔뜩 뿌리면 식물이 쑥쑥 자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 햄버거와 콜라만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학비료는 식물에게 순간적인 에너지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전부 굶어 죽게 만듭니다. 결국 식물은 비료가 없으면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른바 비료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초공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공적인 영양분을 쏟아붓기 전에 토양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숲속의 거대한 나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곳에 비료를 주지 않지만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거대한 열매를 맺고 울창하게 자라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연스럽게 쌓이고 썩어가는 낙엽과 부엽토가 만든 천연 영양분 덕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학적인 화장품으로 흙을 덮는 것을 멈추고 흙 본연의 자생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풍작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구축해야 할 토대는 바로 미생물의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흙 한 줌에는 지구상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꾼들은 흙 속에 들어온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식물의 뿌리가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맛있는 식사로 요리해주는 최고의 셰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더라도
이 미생물들이 없다면 식물은 그 영양분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발효된 유기물, 즉 완숙 퇴비에 있습니다. 아직 덜 썩은 생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바로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흙 속에서 썩으면서 유해가스와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 오히려 식물의 뿌리를 화상 입히고 죽게 만듭니다. 반드시 푹 썩어서 흙 냄새처럼 구수한 향이 나는 완벽하게 발효된 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흙과 정성스럽게 섞어주면 마치 텅 빈 도시의 최고급 아파트와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여러분의 밭은 쉼없이 돌아가는 천연 비료 공장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하 도시가 완성되면 수확량은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바로 흙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폐활량을 늘려주는 작업, 즉 통기성 확보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식물의 뿌리도 우리 인간처럼 산소를 마시고 숨을 쉬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밟고 지나다녔거나 비를 맞고 오랫동안 방치된 흙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이런 흙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봤자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질식해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흙 속에 산소길을 열어주는 것은 풍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삽이나 쇠스랑을 깊숙이 찔러 넣어 흙을 크게 뒤집어 엎고 단단하게 뭉친 흙덩어리를 부드럽게 부숴주어야 합니다. 이때 부엽토나 펄라이트 같이 공기 구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함께 섞어주면 효과는 100배로 늘어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꽉 끼는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것과 폭신하고 여유 있는 러닝화를 신고 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식물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속에 미세한 공기 터널들이 촘촘하게 뚫려 있을 때 뿌리는 막힘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땅속 깊은 곳에 영양분과 수분까지 싹쓸이해 올 수 있습니다. 흙이 깊고 시원하게 숨을 쉬는 순간 식물의 성장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네 번째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기초는 물의 지배자가 되는 것, 바로 배수와 보수력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식물에게 물은 생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면 식물은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려 말라 죽고, 반대로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익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급 수확을 거두는 토양은 마치 마법의 스펀지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 쫙 빨아들여 촉촉함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서도 식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교수분은 밑으로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능력이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흙의 구조를 떼알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알과 진흙, 그리고 유기물들이 뭉쳐서 수많은 공극을 가진 작은 알갱이 형태를 이루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완숙 퇴비를 섞고 토양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면 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끈적한 물질들이 흙먼지를 뭉쳐 자연스럽게 떼알 구조를 완성합니다. 만약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은 찰흙 지대라면 굵은 모래나 이웃가루를 섞어 물기를 터주고, 물이 너무 빨리 마르는 모래흙이라면 부엽토와 코코피트를 듬뿍 넣어 수분 저장고를 만들어주세요. 완벽한 수분 컨트롤은 여름철 가뭄과 장마라는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식물을 무적의 상태로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토양의 온도 조절 시스템, 이불 덮기 신공입니다. 우리는 보통 봄에 씨앗을 심고 나면 흙을 그대로 맨살이 드러나게 방치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을 때 맨바닥의 흙 온도는 섭씨 7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 얕게 뻗은 뿌리들은 마치 프라이팬 위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반대로 밤이나 환절기에는 흙이 급격하게 차가워져 식물이 감기에 걸리듯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 끔찍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최고의 기초 공사가
바로 멀칭, 즉 흙에 이불을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지피나 마른 풀, 톱밥 혹은 잘게 부순 나뭇가지 등을 활용해 흙 표면을 도톰하게 덮어주세요. 밭을 예쁘게 정돈한다고 잡초를 싹 뽑아내고 흙을 발가벗겨 두는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자연의 숲을 보면 단 한 곳도 흙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항상 낙엽이나 풀들로 덮여 있죠. 이 천연 멀칭층은 한여름의 폭염을 막아주는 양산 역할을 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해 물 주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불 자체가 서서히 썩어 다시 식물의 밥이 되는 일석삼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뿌리가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평온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오로지 열매를 맺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영양 흡수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산성도, 즉 pH 밸런스를 맞추는 비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실 겁니다. 비싼 영양제를 아무리 퍼부어도 식물이 시들시들하다면 10중 8구 흙의 산성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식물들은 저마다 자신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입맛, 즉 선호하는 산성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은 약간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흙이 너무 산성으로 변해버리면 흙 속의 질소나 인산 같은 좋은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도 식물의 뿌리가 그것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든 금고가 곁에 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굶어 죽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나 화학 비료를 오래 쓴 땅은 강한 산성으로 변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공사는 밭을 갈아엎을 때 석회나 굴 껍데기 가루 또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숯가루나 재를 살짝 섞어주는 것입니다. 이 천연 알칼리성 물질들이 산성화된 흙을 중화시켜 닫혀있던 영양 흡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토양의 pH 밸런스를 맞추는 순간 잠들어 있던 흙 속의 보물들이 일제히 식물의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토양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식물들의 소셜 네트워크, 즉 균근균과의 공생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균근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식물의 뿌리와 찰떡궁합으로 살아가는 곰팡이 친구들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아무리 길게 뻗어도 자신이 닿는 곳에 영양분만 먹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놀라운 곰팡이 네트워크가 활약합니다. 미세한 실가닥 같은 균근균들이 뿌리에 달라붙어 토양 수미터 밖까지 거미줄처럼 뻗어나갑니다. 이들은 식물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의 수분과 미네랄을 쭉쭉 빨아들여 식물의 뿌리에게 배달해줍니다. 그 대가로 식물은 자신이 광합성으로 만든 달콤한 당분을 균근균에게 나누어주죠. 이것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거래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균제나 제초제 같은 독한 화학 약품을 흙에 뿌리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약을 치는 순간 이 유익한 거미줄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녹아내려 파괴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섞어 심고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균근균은 자연스럽게 찾아와 여러분의 식물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뿌리의 능력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키는 이 비밀스러운 동맹군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핵심은 작물 간의 찰떡궁합을 이용해 흙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반식물 심기와 돌려짓기 전략입니다. 한 가지 작물만 매년 같은 자리에 심는 이른바 연작은 흙을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특정 작물은 특정 영양분만 편식해서 빨아먹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흙 속의 영양 불균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작물을 좋아하는 특정한 병해충들이 그 자리에 둥지를 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한 최고의 기초 토대가 바로 동반식물을 함께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옆에 바지를 심으면
바질의 강한 향이 토마토를 괴롭히는 해충을 쫓아내주고 토마토의 맛을 훨씬 더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옥수수를 심을 때 그 밑에 콩을 같이 심으면 콩 뿌리에서 스스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어 옥수수의 폭풍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올해 감자를 심었던 자리에는 내년에 콩이나 배추를 심어 흙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서로 돕고 땅의 영양분을 골고루 사용하게 만드는 조화로운 배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토양 개량제입니다. 혼자 자라는 식물은 약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자라는 식물은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9번째 비밀은 바로 타이밍의 마법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퇴비와 미생물, 그리고 통기성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재료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종을 심기 바로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부랴부랴 밭을 갈고 흙을 섞습니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갓 섞인 흙과 유기물들은 서로 겉돌며 미생물들은 아직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한 가스들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와 이제 막 심어진 어린 뿌리를 시들게 만듭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씨앗이나 모종이 땅에 들어가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 이 모든 기초 공사를 끝내놓습니다. 재료를 모두 섞은 뒤 물을 흠뻑 주고 이불을 덮어 가만히 숙성시키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흙 속에서는 엄청난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치대어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키면 부드럽고 쫄깃한 빵의 질감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 동안 푹 숙성된 흙은 모종이 들어왔을 때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모종을 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적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는 마법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비료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궁극의 비결은 바로 복리의 법칙을 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다져놓은 이 완벽한 기초는 올 한 해 농사로 끝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화학 비료에 의존한 땅은 매년 약발이 떨어져서 더 많은 양의 비료를 요구하지만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토대는 해가 갈수록 그 힘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올해 만들어진 미생물 네트워크와 때알 구조는 내년이 되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집니다. 흙 속에 쌓인 부식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토양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의 복리로 저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1, 2년은 극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집 화학 비료를 먹은 작물이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그 격차는 도저히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병충해가 창궐해도 여러분의 땅은 흔들리지 않는 무적의 요새가 되어 매년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는 놀라운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만들어진 생명의 흙은 그 어떤 첨단 농업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대자연의 거대한 엔진이 되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보상을 돌려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식물에 직접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살아갈 터전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놀라운 역발상의 비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성장은 눈에 보이는 잎사귀가 아니라 깊고 어두운 흙 속에서 묵묵히 다져진 생명의 기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느끼셨나요? 썩은 낙엽과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 숨쉬는 토양, 그리고 자연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여유까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들을 여러분의 텃밭과 화분에 적용하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번 열매 맺기에 실패했던 과거는 잊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싹 트는 모든 식물들은 생명력 넘치는 흙을 딛고 거침없이 자라나 역대급 풍작이라는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라이프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식물을 키우면서 흙 때문에 겪었던 가장 큰 실패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비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